저는 이걸 지금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취재 회의에서 일종의 그 이제 주관급 단위의 그 보도 수뇌부들이 이제 얘기한 얘기인데 친소 관계가 변화했다. 친소 관계 우리 국제 외교에서 친소 관계 변화해서 호혜성과 국제 외교 관례를 이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미일은 이미 굳어진 표현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일중, 한미일중, 미북으로 쓰자. 뭐예요 이거? 이제 지침을 한미일중? 그렇게 내린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입이 사실 이때 북미, 한중에 그냥 입에 붙어서 사람들이 다 약간 관행적으로 썼던 그 언어들이잖아요. 더 웃긴 건 한반도 비핵화 용어도 고민해보자. 대한민국에는 핵이 없다. 그런데 정책 당국자는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사용해. 궁금한 거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언론 경영 쪽 하는 쪽에서 그 보도를 하는 쪽에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사실 이거는 아니, 내부에서 아마 네. 보도국 내부에서의 얘기일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런 거죠. 이 국제 외교 관계이기 때문에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 반영이 된 것인가? 정말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검증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도를 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감안을 한 어떠한 것인가? 세 번째는 이제 내부에서 충분히 그런 논의가 있어서 결정된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 제가 봐서는 그 셋 다 아니거든요. 셋다 아니고. 이거는 맞습니다. 모종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제 그렇게 결정하기 힘들죠. 그거는 이제 이게 최근에 왜 그 전두환 씨, 전두환 전 대통령 가지고도 이제 KBS가 많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쵸. 모 주간이 이제 그 말을 또 해서 네. 또 일종의 뭐 지침처럼 예. 다뤄지기로 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에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과 시각으로는 이게 맞다고 아마 경도내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낸 합의문도 아니고 그냥 그 지금 보도를 네. 책임지고 있는 자들의 그냥 경도된 시각, 인식. 네. KBS 보도국에만 내려지는 신보도 지침 앞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한중일을 한일중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현도 쓰지 말아달라라고 했었고 2015년도에는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을 때도 KBS 내부에서 물대포 대신에 물줄기를 쓰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거 이외에 노란봉투법은 노동자가 생각나서 그리고 뭐 그 취지로 네. 이제 뭐 노조법을 더 드라이하게 뭐 표현하자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최근에 이제 저희가 공정방송위원회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한번 더 열었습니다. 그게 네. 이제 계속 열고 있죠. 열면서 이제 너무나 다룰 것들이 많아서 여는데 그 장관 누구죠 이번에 기재부 장관 됐던 최상목? 최상목 예. 장관이 한번 그 스튜디오 초청이 돼서 대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앵커 멘트가 뭐였냐면 우리 그 엘리트 관료 출신의 뭐 이 경제를 뭐 유능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막 이런 약간 칭송의 이런 메시지가 담겨서 이제 그걸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 표현 엘리트한 표현 자체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관료. 그래서 그걸 문제 제기를 했더니 돌아온 답이 맛깔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맛깔스러운. 나는 이게 이 사람들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게 노란봉투법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중에서 소화되고 있고 오히려 더 직관적으로 그쵸. 말할 수 있는 표현들이어서 이게 회자되고 하는 것들인데 뭐 엘리트 관료는 맛깔스러운 표현이고 노란봉투법은 안 되고 이거는 뭐 노조법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아까 네. 한일중은 제가 설명드렸죠. 네. 외교관계에서의 친소관계 변화에 따라서 사람 이름 같아요. 뭐 해야 한다. 뭐 물줄기. 물줄기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그럼요. 그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한 의도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럼 기자들은 따르나요? 이 기자들이 그래서 좋은 질문입니다. 네. 노란봉투법을 제가 실제로 그래서 오기 전에 검색을 해봤어. 근데 또 나가고 있어 그렇게. 뭐라고 나가요? 노란봉투법. 나가고 글쎄요.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차마. 현장에서는 하고 있고 근데 데스크가 네. 무능해서인지 보컬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분들이 제대로 잘 모르는 게 노동계에서도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단순히 손배소에 대한 어떤 공포를 줄여주는 법이 아니거든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뭐 단체 협약이나 노조의 권한 강화 이 부분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면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킨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라고 해달라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공부도 제대로 안 한다. 네. 네. 자, 2015년에는 네. 저희도 당시 박근혜 정권 시절이잖아요. 네.
이 백남기 노민 사망 관련한 이제 영상을 그때 민중의 소리였나 하여튼 다른 인터넷 매체에서 찍은 영상들이 있었는데 그걸 편집 과정에서 못 쓰게 하고 막 이랬어요. 아, 그랬었군요. 이때는 전방위적으로 어쨌든 공영방송이 탄압받던 시절 예. 그런 이런 사례들이 여러 개가 있었죠. 심기 보도라 그러잖아요. 이제 지침이 사실은 제 생각에는 지금은 과거에는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만약에 보수냐 좌파냐 이렇게 해서 좌파적인 걸 하지 마 이런 지침이 있었다면 네. 지금 좀 다른 느낌인 게 네. 어떤 그 정치 권력자나 어떤 그 노란봉투법 봐도 그런데 이제 자본 이 권력의 이익에 따라서 지침이 변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 중심의 지침이라는 거죠. 이건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가치가 아니라 이익 중심에 따라서 누가 지도자의 어떤 심기에 더 부합하느냐 이런 것들이죠. 이게 굉장히 질 나쁘고 천박한 어떤 기준에 따른 지침이다라는 느낌이 되게. 근데 강합니다. 이익 중심이라고 하기엔 TBS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실질적인 경영 손실이 엄청나잖아요. 네네. 그 이익이라는 건 어떤 이익을 얘기하는 이익이라는 거예요? 거는 이제 개인적인 이익이 더 많은 것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미 사장 취임 이후에 그 지배 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또 지배 구조를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 권력, 개개인들 그리고 거기에서 이익을 보는 자들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잣대로서 지침인 것이지 제 생각에는 어떤 보수의 진정한 어떤 이념이나 어떤 그런 게 작용한 건 아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저는 되게 유치해요. 일단 보도 지침 자체가 뭔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보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거나 그런 거면 좋은데 이게 무슨 단순히 애들 싸움 같은 느낌으로 네. 말 가지고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사활을 이제- 정하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이 뭐 맛깔스럽다 막 이런 것도 그 사안에 따라서 이게 정권에 불리하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네. 그런 거 같고 제 세월호 참사 때는 세월호 유족들 뭐 슬퍼하고 막 이런 것들 클로즈업 되고 이런 거 잘 못 쓰게 하고 뭐 집회하면 집회 부호들 클로즈업 못 하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간섭들을 네. 해갔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음악 가는데도 중립적인 음악 쓰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중립적인 음악이 도대체 뭔가?